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신 길에 네. 그 돈줄 해주시는 예.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사라지셨어요. 그러게요. 뭐 괜히 저 때문에 사라진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제가 돌아왔으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리포트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 두 가지 리포트를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 제가 오프닝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고 네. 너무 놀랬고 네. 물론 이게 누군가가 다치고 사망했다라는 네. 소식도 너무 안타깝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또 전반적인 시장을 뒤흔들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살짝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해요. 예,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나토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이 발생한 지 벌써 하루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약 10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에 이제 2발이 이제 폴란드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폴란드를 향해서 직접 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서방 측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많은 것 중에 이제 뭐 조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팩트만 놓고 본다라면 폴란드와 나토가 지금 계속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폴란드가 이제 나토 그 협약국이기 때문에 나토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벌써 뭐 대변인 성명이든지 뭐든지 말로서라도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 나토는 입장이 가만히 있고 폴란드와 얘기 중이다라는 거예요. 폴란드는 당연히 지금 뭐 자국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겠죠.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아마 나토가 폴란드를 다독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서 더 이상 확전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궁극적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철수를 하고 있고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토가 나서서 확전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겨울을 앞두고 진짜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가버린다라든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부터 그렇게 서로 대화한다라는 뉴스가 딱 나왔을 때부터 이건 조금 뭐 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CPI가 조금 꺾였을 때 시장이 한번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는데 PPI가 조금 꺾였는데 환호성은 생각보다 좀 작아요.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게 저는 적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 뭐 전쟁 이런 거 말고 시장만 놓고 보면 일단 CPI, PPI 가지고 시장을 땡겼던 상태에서 일부 조금 한번 쉬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을 때 뺨 때렸다라는 것처럼 좀 쉬어갈 수 있는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돼야 다음 상승이 더 나온다라는 거고 또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견주하다라는 거죠. 물론 어제 이제 버피 농행이 TSMC를 이제 옹이죠. 91살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계자가 샀다라는 뭐 얘기 전언도 있습니다만 뭐 어찌 됐던 TSMC를 샀다라는 것부터 어제 오후에 삼성전자가 땡겼고 오늘도 또 막판에 힘을 내는 거 봐서는 이게 TSMC와 버핏과 상관없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증시는 지수를 붙잡아 놓는 삼성전자 큰 형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그동안 흥분했던 거 식혀갔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여기서 꺾여 내려가거나 시장이 이제 조금 뭐 더 하락적으로 가느냐 그런 시각은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각 종목별 반응과 증권사별 반응은 어떤지 첫 번째 크래프톤으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크래프톤 성공할 시 떨어질 당근의 크기는 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게임 회사들이 이전에는 신작 이야기 백날 해봤자 안 움직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오로지 P2E, 네. 오로지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컸었을 맞습니다. 때였는데 예. 지금은 제발 신작이라도 내놔줘 맞습니다. 라는 예. 심정이잖아요. 예, 이제 신작을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게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신작 가뭄이죠. 신작 가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게임 업종들 물론 이제 게임 업종을 리바운드한 게 이제 그 공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신작 게임이 없다라고 해서 다 이제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내렸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게임 쪽엔 문외한이긴 한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호러물 이런 그런 게임이고 이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도 이제 크게 나누면 온라인 게임과 있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크래프톤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강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쪽이 강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PC 앞이나 핸드폰을 갖고 게임을 한다라면 그들은 이제 콘솔 박스를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건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네. 그 지난달에 판매 금지가 됐어요. 이게 좀 너무 잔인하다 뭐 이래가지고 일본 트리거는 없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전 판매량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뭐 어찌됐든 일본과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등급이 안 맞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제목처럼 성공한다라면 굉장히 대박이 날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란 시장이 또 어마어마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하이브랑 똑같아요. 단일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단일 게임, BTS란 맞아요. 단일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면이 크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증권가는 그걸 좀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는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로 한번 크래프톤의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게임, 지스타. 네. 저도 지스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 사회를 한번 보시죠. 저를 안 써줄 것 같아요. 제가 예. 마지막 게임이 테트리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예. 저랑 같은 세대네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지스타라는 그런 큰 행사가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분들이 게임도 구경하시고 네. 혹시 뭐 각각 게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지금 이번에 그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이제 게임사들이 신작에 대한 것들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는 조금 조용할 것이다. 조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크래프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네. 현재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덜 나왔고 왜냐하면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노후화돼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적절하겠죠.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가 중단이 장기화돼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이제 이것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좀 걸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워야 되죠.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보면 게임 업종 같은 경우 게임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벤트들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리오프닝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게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을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월드컵 보는 시간에는 월드컵 보지 뭐 게임하면서 월드컵 보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극소수겠죠. 그러면 월드컵 할 때 월드컵 보는 시간은 게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네. 어떤 좀 악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더군다나 이번에 그 칼라스토 프로토콜이 성공하면 다음 신작 게임은 2024년에 지금 크래프톤은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을 못하면 2024년까지 공백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크래프톤이 마냥 우리가 이 신작 게임 미국에서 지금 순위가 올라온다는 것만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지스타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믿을 거는 게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 플러스 이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다음 신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버텨주면서 그렇죠. 돈을 끌어내주는 것.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말 나온 김에. 네, 좋아요. 뭘 볼까요? 63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나가야 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그 부분과 모바일, 콘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보는 것은 온라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그 오른쪽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죠. 매출 같은 경우 오른쪽에 이제 회색으로 난 게 내년도 2023년 예상치인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조 8천억에서 내년 1조 9천억이니까 그렇게 뭐 한 10%도 안 늘어나는 거죠. 온라인 부분은 조금 늘어나요. 근데 오히려 모바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노후화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든다는 거고 그렇다면 비중은 작지만 그 밑에 있는 콘솔 같은 경우 190억에서 2,630억으로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더 대박이 나기 시작한다라면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된다?
이익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가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 잘 봐야 되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2021년에 인건비가 2,700억에서 지금 거의 뭐 내년에 4,300억까지 인건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주당 52시간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쪽 그 IT 쪽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콘솔이 이겨내줘야 이 속도보다, 그러니까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보다 콘솔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크래프톤 보시는 분들은 그래. 이 게임이 성공하는 거 플러스 과연 콘솔 매출이 인건비 부담을 초과하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또 고급 인력을 쓰다 보니까 네. 인건비가 그렇죠. 여기 엔지니어도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매일경제에서 가장 고급 인력인 정현 아나운서가 있는 것처럼 게임 업체도 그런 좋은 분들도 써야죠. 근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군요. 근데 고급 인력 대우는 안 해주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분석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포인트를 잡고 간다라고 본다라면 크래프톤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투자 의견이 아닌 리포트에 집중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봐도 좋을 만한 리포트다. 믿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요 며칠 불기둥을 뿜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천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탈중국을 위한 마침표를 찍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만 엮이면은 사실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면서 사업처를 다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보가 미국 IRA 법안의 수혜주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이 탈중국화 그리고 미국향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첨보에 대해서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10월 초에요. 10월 초에 동일한 증권사에서 얘기한 그때가 완전히 지금 제가 급하게 핸드폰으로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봤는데 완전 바닥 18만 원 정도 18만 원대 부근에서 제가 첨보를 한번 다뤘어요. 그러면서 첨보가 이제는 달라진다라고 분명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현재 급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추가된 리포트가 더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IRA 법이 결국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이제 배제하고 이제 미국과 이제 미국 그러니까 IRA 법에 따른 미국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PER을 50배까지 늘려놨어요. 지금 현재 40배 목표가에서 왜 그러냐면 첨보가 중국에 기대서 했을 때 PR이 한 50배 정도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줄어든 것 때문에 40배로 낮춰놨지만 결국 미국의 IR법에 따라서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라면 첨보 제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중국에 기대했었던 PR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전해액 원재료인 리튬이온과 첨가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면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우리가 있다라는 거 현재 지금 증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3년서부터는 미국향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해액과 관련해서 중국산 비중이 높은데 네. 지금 중국을 좀 배제하는 분위기다 그렇죠. 보니까 예. 다른 곳을 찾게 된다면 우리 아니면 일본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장에 이제 미국을 이제 우리가 미국산을 못 쓴다라 그래서 미국 금지 다음 달부터 첨보 이게 안 돼요. 첨보 제품을 갖다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에 집어넣었을 때 완성도 이거 테스트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 동안은 중국 걸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세금을 뭐 더 낸다 약간 하더라도 과도기겠네요. 과도기죠.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 이 리포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미뤄 짐작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3천억 매장임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10월달에 봤을 때는 공장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다. 이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 판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발전까지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첨보가 최근에 뭐 LG엔솔과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뉴스들,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현황을 봤을 때 어떤 소재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워낙 2차 전지 소재도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 안에서의 첨보의 가장 큰 강점을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뭐 전액 회사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됐다라는 게 리포트 요지고요. 특히 이제 리튬이온 우리가 이제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재가 약간씩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소재가 다른데 그러한 다양한 소재들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첨보가 있고 아까 얘기한 일본 촉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만이 그 LFP SI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리튬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북미 OEM이라든지 전지업체들이 첨보 제품을 이제 갖다 쓰기 시작한다는 그리고 첨보는 이미 공장 증설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공장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촉매라는 게 회사 이름이네요. 회사 이름이에요? 네, 예, 예. 거기서 이제 LiFSI를 생산할 정도로 생산이 까다롭다, 양산이 까다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첨보에 대한 투자 의견,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에 네.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그렇죠. 포문을 열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 뭐로 가져가 볼까요? 3페이지에는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품목별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3페이지는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표를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그 품목이 뭐 다양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시판 예정일을 보면 2023년 1분기, 4분기, 3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 오른쪽에 뭐 시판 예정일만 보시면 돼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되지만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시판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1, 2, 3, 4분기 다 있다라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매출의 증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4페이지 표입니다. 4페이지 표가 된다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그 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2차 전지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1,840억이었는데 올해 2,400억, 내년에 얼마? 4,400억, 내후년에 얼마? 7,800억. 어마어마한 거죠. 오른쪽을 보게 된다면 전자 소재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차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800억, 올해 2,400억, 내년에 4,400억, 내후년에 7,800억.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대략 500억, 올해 620억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거의 뭐 1,000억에 가까운 950억, 그 내후년에는 1,600억이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영업이익률 몇 프로? 20%, 18%대. 저는 이런 숫자를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기업에서 확인하신 기업이 있으시면 한번 뭐 댓글로 이거보다 이 기업이 더 좋아라고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능가하는 기업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첨보의 실적이 이 핵심 키포인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한국투자증권이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첨보 리포트를 조금 옛날 것도 한번 좀 구해서 읽어보신다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는 탈중국을 위한 마침표를 찍다라는 한 줄평이 나왔고요. 차영수 수장의 한 줄평은 성장의 초입에 서 있다 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차영수 수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